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사피엔스 고준호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 시간으로 4060 세대를 위한 재테크, 그 중에서 시드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보겠습니다. 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돈이 필요한데요.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여유가 없는 분도 있는데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드머니의 정의와 또 이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드머니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드머니란 투자의 첫 단계로서 적절한 투자 금액을 말하죠. 이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를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100%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 초기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의해보면 시드머니는 첫 번째로 투자 초기 단계로서 투자에 위한 어떤 밑거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돈이어야 됩니다. 급히 필요한 돈이나 손실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돈들은 저희가 시드라고 할 수 없겠죠. 세 번째로는 시드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금을 늘려가지만 동시에 투자에 관한 다양한 교육,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시드머니는 생활자금과 분리한 독립된 자금이야겠죠. 자, 시드머니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잉여 자금이 아니고요. 시험과 오류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자금이면서 동시에 경험이 축적되겠죠. 시드를 늘려가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퇴직연금이든 아니면 중요한 자금을 투자함에 있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드머니를 따로 떼놓음으로써 생활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용처에 대한 리스크를, 손실을 낼 수 있는 리스크를 좀 통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드머니는 이렇게 계산하면 어떨까 싶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손실을 날 수도 있는 돈이니까, 자, 저희는 첫 번째 본인 개인별로 총 자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산, 부동산도 있고 또 현금도 있고 은행 예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이 중에서 생활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금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야 될 자금이 있고요. 또 병원에 간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겠죠. 집을 구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또 결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따로 모아두었던 필요한 비상자금, 이런 것들을 제한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 자산을 파악해 보시고요. 생활비를 산정하고, 보통 비상자금은 예를 들면 뭐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 정도로 산정을 하셔도 됩니다. 즉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시다면요.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는 금액,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시드머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스크 관리 첫 단계라고 아까 시드머니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손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분리 측면에 있어서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떼어낼 수 있는 돈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떼어낸 돈이 있으면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겠죠. 어떤 투자 안건이 있을 때 그 투자 안으로만 평가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투자 안에 리스크를 올곧이 시드머니만 감당하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에 또 써야 되는데,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비상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고민 없이 투자안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여러분 경험 많으시겠지만 불안한 자금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우리가 손실을 감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의 하락 국면에 돌아갔을 때 쉽게 손절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급한 마음에 투자했을 경우에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하시든 아니면 뭐 펀드를 투자하시든 여러분들이 아마 상품을 투자하실 때 보면 항상 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평가하는 어떤 지르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투자자인지 보수적인 투자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을 때 우리는 특히 세 가지 정도만 나눠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안정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을 균형감을 갖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에 비례하는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안정형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다라고 보고요. 적극적인 부분은 적극적인 분들은 조금 고수익을 희망하면서 나는 고수익을 상응하는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총 자산 규모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여러분의 시드머니 규모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리스크는 전혀 떠안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정기예금이라든지 굉장히 안전적인 자산을 투자하지만 그래도 일정 자산 정도는 주식시장에 비례하는 상품, 예를 들면 인덱스 펀드라든지 이런 상품에 일부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증권사라든지 또 은행 이런 뭐 금융 상품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Q&A들을 즉 질의응답을 통해서 평가해 보실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자가 진단 퀴즈를 한 4가지 정도 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 주식 시장이 급등락하는 경우에도 내가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10% 수익을 낸다면 나는 5% 정도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의 기대 수익이 있다면 25% 정도는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6개월, 1년 동안 내가 투자한 상품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내가 시장이 돌아설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선다면 나는 감내할 수 있는 자금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몇 가지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투자 상품이나 또 재무적인 지식에 대해서 신문을 또 보시거나 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뭐랄까요? 위험 감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 3가지 단계로만 우리는 구별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보편적인 사람이다. 안정형 투자를 요구한다. 라고 하시면 수익과 리스크가 균형 잡힌 상품이나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고 나는 손실이 좀 나도 그리고 고수익 상품이면 기꺼이 투자할 수 있다. 충분한 손실 감내 능력이 있고 재무라든지 또 금융상품에 잘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향을 좀 나눴다면 시드머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당연한 답일 수 있는데요. 중립적인 투자자라고 보면 생활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ABB를 좀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20에서 25% 정도를 가지고 리스키한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러한 ABB를 제외하고 나머지 60%, 70% 정도를 좀 적극적으로 고위험 상품군에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저위험 상품,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라든지 또는 증권사에 가면은 국채 또 공채에 투자하는 상품 펀드들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든지 이렇게 투자하는 패턴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시드머니 활용에 있어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대응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대출까지 풀리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시드머니는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우리는 4060 세대를 위한 투자 아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됩니다. 손실이 났을 경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젊은 세대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출을 자제하고 있는 자산을 모아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제가 이 세고 있는 자금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대출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에 자금이 모두 필요하다. 시드머니는 한 큐에 다 마련해 놓고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드머니를 한 큐에 만드실 수 없다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고요. 동시에 투자도
나눠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분산 투자라는 게 자산에 대한 배분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나눠서 투자하실 수 있고요. 또 정말 좋은 투자라고 믿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늦은 시기에 다음 시기에 더 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드머니를 한꺼번에 만드실 필요는 없고 조금씩 늘려가서 목표하는 금액만큼 투자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시드머니는 위험하니까 투자를 위해서 가급적 조금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이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투자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시드머니를 적정하게 보유하는 것이 퍼센티지로 계산했을 때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작은 시드머니는 꼭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시드머니는 우리가 4060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투자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투자를 위한 하나의 말 그대로 시드, 종잣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 손실이 나도 감내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해봤고요. 계산 방법은 전체 총 본인이 갖고 계신 자산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활비와 또 그리고 비상시에 필요한 자금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그러면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드머니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위험 관리도 되고 또 심리적으로 적극적인 투자, 또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현명하게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금이다.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4060 세대를 위해서 투자 전략 두 번째로 새는 돈 막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드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투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중요성이라든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단계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비용 지출이라든지 또 알게 모르게 나가고 있는 어떤 필요 없는 자금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게 여러분과 함께 시드머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4060 세대를 위한 투자에 대한 방법들,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시드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드머니 계산 방법이라든지 투자 위험 관리라든지 개인 성향에 맞는 시드머니 계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새는 돈 막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